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에이전시가 꼭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등기 이전, 즉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때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할인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글로벌하우스입니다. 저는 오늘 기존의 현장에서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국 부동산 관련해서 필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여기 빨간색 글씨 보시나요? 태국 부동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태국에서 부동산 구매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과연 내가 태국 부동산 구매를 할 때 에이전시가 꼭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도 제가 솔직하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등기를 받을 때,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이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모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부동산 구매에 진심이 아니다 하시면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나는 태국 부동산 구매를 계획하고 있고 정말로 진심이다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모든 과정들, 제가 설명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자세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모든 정보들을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태국 현지 부동산 법인으로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말씀드린데 저희의 주 고객은 사실 한국 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적의 다양한 외국 분들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배경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분들도 태국인을 비롯해서 중화권, 영어, 러시아, 미얀마, 한국인, 자, 요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태국 현지에서 방문한 부동산의 수만 하더라도 수백 곳이나 되고, 채널, 특히 한국 채널 말고도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부동산 매물만 하더라도 100곳이나 넘습니다. 그만큼 태국 전역에 다양한 건설사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이나 한국뿐 아니라 주로 외국인들이 태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서포트들을 정말로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의 모든 경험과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영상이 태국 부동산이 좋다, 특정 콘도가 좋다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를 하는 영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해외 부동산 구매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설득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외 부동산을 추천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분이 일반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누군가가 추천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지, 누군가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태국 부동산 구매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와 그 속에서 아셔야만 하는 정보,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알고 숙지하셔야지 수월하게 진행되고 손해보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에게 구매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내도 이 영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요는 없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서포트들을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에이전시가 꼭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에이전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랑 같이 가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태국 부동산에서 외국인으로서 구매하는 절차에서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자서 개인이 이 과정을 모두 진행한다? 정말로 힘들고 버거울 게, 제가 바로 이어서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실제로 정말로 많은 서포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국에서는 법적으로 에이전시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매수인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태국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직접 건설사에 가면은 금액이 더 다운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건설사로 다이렉트로 한번 보내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이 프라이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표죠. 이 프라이스 리스트는 에이전시를 통해 가던 혼자 가던 누구를 끼던 간에 똑같이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에이전시 수수료가 없는 곳도 또 많죠.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도 매수인 입장에서 에이전시 수수료 내지 않는데 태국도 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능력 있는 에이전시를 만났다 이러시면은 에이전시 입장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혼자 고생해서 간다 이런 이유가 없으면은 가격도 건설사에서 받는 게 동일하고, 그리고 각각의 수많은 절차들에서 서포트를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에이전시가 어떻게 서포트를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희가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프로세스를 토대로 첫 번째 스텝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거를 통해서 꼭 저희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셔라 이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가시던지 또는 내가 혼자 가신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떠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면서 어떠한 서포트를 받아야지 수월하게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를 통해 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 과정이 진행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은 비단 저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통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과정 한 과정 모두 체크를 하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받으셔야 되는 서포트는 사전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겁니다. 자, 보통은 한국이나 외국에서 태국을 오시기 때문에 태국에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콘도 건설사로부터 또는 풀빌라 건설사로부터 우리의 방문 스케줄 예약을 잡음으로써 불필요한 이 시간 낭비, 기다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자기 간다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에이전시들이나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응대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날 응대를 못 받고 이 내부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스케줄의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언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레인지 잘 해주신 덕분에 툭타에게 친절한 안내 받아서 잘 받았어요. 툭타라는 분은 저희 태국 매니저분인데 이렇게 안내 받았다 해서 시간에 대한 약속을 딱딱딱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태국에서 지금 6월 초에 일정을 잡아볼까 합니다 해서 며칠이면 될까 해서 같이 사전에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미리 비워두면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일정 잡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도 지금 어느 콘도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 이렇게 가겠다라고 사전 약속 잡는 부분, 기존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다가 태국 일정이 정해져서 연락드립니다 해서 같이 스케줄을 잡죠. 자, 그 다음에도 여기 마찬가지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콕입니다, 약속 잡아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우리가 사장님의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약속을 잡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서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젝트 유닛에 대한 인사이트 및 정보를 제공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장님이 실제로 건설사 프로젝트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할 때 실질적인 데이터와 이런 자료들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경험이 많은 에이전시들은 주변에 있는 이 비교 가능한 콘도에 대한 정보들도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과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보와 이 인사이트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또 예를 들면은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생활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 후에 조용한 생활을 원한다 하면은 주변이 시끄럽지 않은 곳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중요하다면은 쇼핑몰, 마트, 병원, 대중교통에 대한 가까운 지역인지 이런 것을 보시는 거고,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하면은 아이들이면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와 옵션을 제공받는 서포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할 경우에는 거주용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하게 수익성, 즉 이 숫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임대 수요가 많은지 그 지역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유닛 타입이 좋은지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죠. 수요층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베드룸보다 투베드룸 이상이 괜찮을 거고, 커플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러면은 원베드룸,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프라도 봐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한 이 전반적인 미래 플랜도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사의 이 신뢰도, 실제 이 건설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과거에 지었고, 그리고 타 경쟁 프로젝트에 비해서 어떠한 부분이 좋은지 이런 장단점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서포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국인이 인기가 많아서 그 지역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콘도를 구매를 해서 임대 수익을 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임대를 놓는 사람들, 이 임차인이 한국인입니까? 꼭 한국인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임대 수익을 더 많이 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많은 쪽, 수익성이 좋은 쪽을 분석해서 가는 게 내가 임대 수익, 이 숫자를 더 많이 걷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방콕 아속역, 우리가 잘 아는 아속 중심가 있죠. 이 아속역 위쪽에 보면은 라마나인, 팔람가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인기는 많진 않고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어진 이 라마나인 지역의 콘도 금액이 뭐 통로나 중심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여기 그냥 가격이 많이 올랐네, 거품이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래에 들어서 라마나인 근처 지역의 신축 콘도 외국인 쿼터 판매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셀 유닛 거래도 활발하게 되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 여기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전에 저렴한 금액의 콘도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속으로 정말 웃고 있을 겁니다. 내가 구매했을 때보다 콘도의 금액이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라마나인 지역이 지금 미얀마에 있는 이 자본가들이 그 지역에 있는 콘도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에게 인기가 없다라고 해서 이 지역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파타야에서도 봤을 때 제가 최근에 파타야의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신축 콘도, 산시리에서 나온 콘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 프리세일 예약을 시작한 날 당일날 외국인 쿼터가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자, 이 콘도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이 없다라고 해서 비싸기만 하고 파타야 비치프런트네 해서 실제로 외국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관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특히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국가의 에이전시와 소통을 하고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장님 본인도 내가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좋은 유닛을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닛에 대한 것도 같은 건물이더라도 어느 층수가 가격 대비 더 좋은지, 그리고 어느 방향이 좋고 어떤 유닛 타입이 더 좋은지, 이러한 부분도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좋은 유닛이 무엇인지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유닛에 대한 정보 및 인사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유닛 선정 후에 실질적인 할인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에이전시는 에이전시 입장에서 고객님이 정한 유닛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케이스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 건설사 입장에서 어떤 에이전시가 추가 할인 요청을 할 때 우호적으로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마케팅 능력이 되는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 결국에 이 에이전시도 자기네 프로젝트를 홍보해줘야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구매자들이 이 해당 프로젝트도 알고 이 해당 프로젝트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 있는 이 에이전시들을 조금 더 우월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능력 있는 에이전시가 고객을 데리고 와서 추가적으로 할인 요청을 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우호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일즈 능력입니다. 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해당 에이전시가 본인들의 프로젝트 유닛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은 실제로 이 해당 에이전시가 추가 판매 요청을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매물을 소개해서 판매하는 데 도움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고객도 추가로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는 게 요 두 가지 능력이 있으면은 건설사에서 에이전시 입장에서 추가로 할인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이거는 저희의 솔직한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막연히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님들이 나는 이 유닛에 관심 있고 이 유닛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설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콘도 진짜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콘도도 정말로 중요한 리스트 중에 있는데 다른 콘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다른 콘도가
그냥 막연한 콘도가 아니라 저의 경험과 모든 인사이트를 더해서 요거는 경쟁 프로젝트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내부 모습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 해당 건설사들은 보통 자기네들 경쟁 프로젝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때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격을 할인을 받으면은 이 고객이 아마 더 이쪽에 마음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저의 솔직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이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는 제가 푸시해서 하는 영역이 아니고 온전히 고객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이 결정을 한 유닛에 대해서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선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할인을 받게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온전히 쏟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상 이러한 능력들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은 이미 선택된 유닛에서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마케팅 채널을 계속 키워서 고객님들의 신뢰도 쌓으면서도 건설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용도,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에이전시들과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판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팔아줬다 해서 다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잘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고객 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이전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할인을 해줄 수 있는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할인받은 금액이 우리가 가구를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는 금액에 이게 커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갔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닛을 선택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포트가 세 번째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계약 후의 송금 절차에 대한 서포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시돼야 되는 것은 외국인 명의인 우리의 명의로 안전하게 등기 이전을 받기 위한 겁니다. 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의 명의, 외국인 명의로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 이게 계약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공식적인 해외 송금을 통해서 자금이 입금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환 송금을 하시는 거고, 외환 송금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송금을 사장님 태국 계좌로 보내고 태국 계좌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우리 에이전시에게 송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건설사의 오피셜한 이 공식적인 계좌로 외환 송금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등기 이전, 즉 소유권을 이전을 받을 때 태국의 랜드 오피스, 이 태국 정부의 토지관리 사무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들고 가는 서류가 사장님과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함께 특정 외환 송금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서류를 들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서류를 영어로 FE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이라고 해서 FET 폼 또는 TT3라 불리는 서류, 이게 같은 서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서류는 태국 현지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 이때 내용이 사장님의 성함이 들어가고 이게 외환 송금됐다라는 증명과 함께 이 돈이 송금된 이유, 즉 특정 콘도의 특정 유닛을 사장님 명의로 구입을 하고자 왔다,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완공된 콘도가 있고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완공된 콘도는 송금을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건물을 아직 짓고 있는 콘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의 페이먼트 플랜에 따라서 내가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송금을 하는 은행 직원이 하는 거고, 이거를 에이전시가 리마인드 해주고 체크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서류를 안전하게 발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포트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외국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외환 송금에 대한 이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거는 태국 현지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이 현지은행에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내가 송금을 할 때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 이러한 상황들을 에이전시가 중간에 서포트 해줌으로써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서류를 발급받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고객들은 해당 에이전시가 이 FET 폼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국분 케이스는 내가 직접 건설사와 계약을 하다가 이 건설사에 있는 직원이 FET 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한번 실제로 문의 온 거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자, 실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상담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저는 방콕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라 지역에 콘도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쇼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태국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한국에서 콘도 구매를 위해 한 번에 이체한 돈이 아니고 5년 동안 조금씩 옮긴 돈이라서 FET 서류를 은행에서 안 만들어주네요. 자, 실제로 외환송금이 돼야지만 FET 서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콘도 구매 시에는 쇼룸에 근무하는 담당 에이전시가 FET를 해결해주는 에이전시가 따로 있다고 수수료 1%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불 후에는 이제 와서 갑자기 FET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정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혹시 FET를 준비하는 부분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에 계좌 만들어서 보내고 다시 받으면 된다고도 하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아니 왜 사전에 물어보지 않으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건설사 직원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근데 나중에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FET 발급이 안 되면은 나중에 내 명의로 이 등기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의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하나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 절차 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또 저희의 경험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 송금을 할 때도 이 각각의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또 다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은행에서도 이런 절차들이 있죠. 이러한 서류들, 그때 필요한 서류들을 이 에이전시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한국에 갔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청하는데 건설사에 이메일로 요청하고 그 답변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당 프로세스를 잘 아는 이 서포터가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이 송금 절차에서 수월하게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서포트해드리는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팔로업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수수료는 어떻게 내기로 했고 은행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꼭 기입하셔야 되는 부분들 잘 입력했는지 이렇게 더블 체크 해드리고, 그리고 건설사에 내용 전달해 준다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현지에서 팔로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메일로 주고받지 않고 이제 현지 SNS나 건설사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시면은 계약서에 얼마 보내는 게 맞나 하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드리죠. 자, 그 다음에 뭐 서류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나요? 보통 며칠 걸리죠? 이런 것도 여기서 저희가 이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확실히 편하고 빠르죠. 뭐 은행 제출 관련 서류 같은 것도 저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사전에 건설사 요청해서 보내고, 혹여나 또 추가로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내는 기간 동안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건설사보다 빠르게 요 해당 자료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필요 서류 아래 3개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매수, 매도인 양자 할인된 매매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매도인, 분양사 실제 확인 서류, 이러한 부분들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외환 송금을 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한 건데, 만약에 내가 다이렉트로 건설사 계약했다 그러면은 건설사 담당자에게 영어로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 담당자는 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러한 과정들이 이틀 3일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은 서로가 지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필수 과정이고 단 한 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출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 자료가 따로 뭐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서포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내일 송금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송금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는 이 영수증을 바로 건설사 담당자에게 보내서 바로바로 팔로우업을 하도록
참고로 이 송금 받은 부분이 다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다 받은 영수증도 다 갑니다. 근데 보다 수월하게 중간에 팔로우업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절차적인 서포트를 받는다.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 페덱스로 이 계약서가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 궁금하신 부분도 질문을 해주시고, 보시면 오늘 아침에 계약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송금 관련돼서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자, 감정평가서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고 어떤 자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많으면은 실제로 각각의 이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압니다. 그럼 이 서류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그리고 필요하더라도 빠르게 준비가 되면은 이 구매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월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송금하는 과정에서의 서포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유닛 내부 점검 서포트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거를 영어로는 인스펙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유닛의 내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장님이 직접 가서 내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에이전시랑 같이 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저희 역시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잘 체크를 한다고 한들 전문가를 못 따라가는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펙션 전문 컴퍼니를 고용해서 이 전문가가 직접 와서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이때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전기나 수도, 그리고 배수 시스템, 빌트인 되어 있는 가구들의 결함이나 아니면 기능 점검들을 다 합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를 통해 구입하신 분의 그 유닛을 이 인스펙션 컴퍼니 담당자가 와서 체크를 하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큽니다. 장비부터 다르고 이분들은 전기, 수도, 배관까지 전반적인 점검을 하나하나 세세히 꼼꼼하게 합니다. 보통은 이제 콘도 유닛 하나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점검을 모두 하고 나서 이 점검에 대한 결과를 PDF 파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 파일을 사장님께도 보내드리고 건설사에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건설사에 수리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 기다려야겠죠. 수리 요청까지. 그 기다리고 나서 이 인스펙션 컴퍼니가 2차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수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 인스펙션 전문 회사를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구입하신 고객님들의 유닛이 실제로 꼼꼼하게 체크가 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유닛 내부 점검 서포트, 즉 인스펙션 서포트를 받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절차와 추가 지불 금액 반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장님이 구매한 유닛의 소유권을 사장님 명의로 이전받는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이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고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차노시라고 불리는 태국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장님 명의가 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름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서포트를 해드리고, 또한 송금 과정에서 추가로 지불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반환 요청하는 이 처리 과정을 서포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가구 세팅 및 인테리어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태국에서 콘도를 구입하시면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ully furnished라는 옵션이 있고, 두 번째는 fully fitte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ully furnished라는 거는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ready to move in, 말 그대로 입주가 바로 가능한 유닛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모든 유닛이 판매가 완료가 되고 마지막 쇼 유닛을 구매를 한 경우나 아니면 파타야에 처음부터 모든 유닛에 가구와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구입하면은 fully furnished고, 보통은 fully fitt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ully fitted는 이 빌트인 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가구와 함께 붙박이장 이런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옵션만 제공되어 있는데요. 보통 fully fitted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방 싱크대, 그리고 욕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는 뭐 침대 및 매트리스, 소파 테이블,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은 직접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fully furnished가 모두 좋을까요?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fully furnished의 이 옵션이
플립비티드보다 10% 정도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보통은 플립비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옵션인 플립비티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물론 에이전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직접 가구점도 같이 가고 이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딱 한 번 세팅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구나 이런 가전제품을 살 때 같이 동행을 해드리고, 참고로 태국의 대부분의 가구점은 배송 및 설치 서비스까지 모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가구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나는 인테리어를 디자이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저를 통해 구입하신 그 인도의 투자가분은 이 프롬퐁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셨는데 나는 디자이너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영상에 나오죠. 당시에 이분이 태국에 안 계셨는데 온라인으로 미팅을 가져서 이 전체의 디자인 컨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구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빌트인으로 설치를 할지 이런 거를 다 상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테리어까지 모두 끝나고 나서 태국에 오셨는데 실제로 내부를 보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하면은 현지의 디자이너까지 연결해 줄 수가 있다. 대신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저희가 뭔가 중개 수수료나 커미션을 일체히 받지 않고 이 디자이너나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직접 이 디자이너와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는 가구 세팅 및 인테리어 서포트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유닛에 대한 기본 세팅입니다. 내가 소유권을 이전을 받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또 하나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설치하는 거, 뭐 휴대폰 개통하는 거, 전기나 수도요금 납부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지에서 직접 해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이 세팅을 해주면 쉽죠. 그래서 단 한 번 세팅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으시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로는 태국 현지 은행 계좌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받는 건데요. 사실상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이게 태국 콘도, 부동산 구매와는 별개로 비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수월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가 쉬운데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에이전시와 이런 부분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 우리가 공과금 납부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태국에서 뭐 물건 사고 구입하는 것도 다 QR코드를 스캔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도 되고, 내가 나중에 임대를 놓겠다 하면은 임차인이 이렇게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서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서포트를 해드리다 보니까 엘리트 비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문의를 정말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를 통해 구입하신 분들에게 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엘리트 비자 정식 멤버가 됐습니다. 이 본사가 방콕 사톤 지역에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대행 수수료 없이 직접 엘리트 비자에 결제를 하는 건데, 중간에 서류적으로 좀 작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 서류적으로 작성하는 부분들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조율,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로는 추후에 유닛 판매를 희망할 때에 대한 서포트입니다. 사실 이거는 구매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콘도, 내 유닛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유닛을 외국인 부동산 시장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케팅 채널 있죠. 한국어도 있고 영어의 대형 그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추후에 판매를 희망할 경우에도 저희가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채널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 외국인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자,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의 서포트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판매를 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10번째로는 추후에 판매를 희망할 경우에 서포트를 받는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포트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대략적으로 어떠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간략하게 어떠한 부분을 서포트 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에이전시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내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어떤 서포트를 받으셔야 하냐면 첫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부동산을 선택할 때 특정 콘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다양한 옵션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콘도를 방문해서 부동산을 볼 때 사전에 일정 조율을 미리 해줄 수 있는지, 자, 세 번째로는 여러 유닛을 두고 최종 결정을 할 때 다른 콘도와의 차이점이나 유닛에 대한 정보, 부동산 가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자, 네 번째, 구매하고자 하는 유닛을 선정한 후에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아마 에이전시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외환 송금 절차 등 복잡한 과정들을 깔끔하고 확실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지, 여섯 번째, 소유권 이전 전에 인스펙션, 이 유닛 점검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일곱 번째, 소유권 등기 이전이 진행될 때 소유권이 정확하게 처리되고 넘어왔는지, 그리고 이 소유권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지, 여덟 번째, 입주 후에 꼭 필요한 인터넷, 가구, 전기, 수도, 요금 납부 방법, 은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세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 아홉 번째, 추후에 부동산 매도를 희망할 때 마케팅이나 실질적인 판매 과정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열 번째, 혹여나 내가 태국에 없을 때 내 유닛을 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이 서포터, 에이전시를 선택하면은 내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다 수월하고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면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저희를 통해 가셨을 때의 절차가 아니라 태국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알아두시면은 사장님이 구매를 하실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절대로 저희를 통해서 구매하셔라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곳과도 비교를 해보신 후에 나에게 가장 맞는 곳에 도움을 청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한 아무에게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고민을 해보시고 글로벌 하우스 투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 구매 플랜을 계획하시고 생각해 두신 예산, 저희는 계획하신 예산 안에서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희망사항, 구매 목적이 예를 들어서 거주용이다, 아니면 세컨드 하우스다, 또는 투자 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 룸타입, 편의시설 등 희망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봐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계획, 내가 언제쯤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예산, 희망사항, 구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일정을 정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태국에서 자산을 소유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박수 받으셔야 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께 확실한 서포트를 제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중요한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장님은 전체적인 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포트 해주는 사람만큼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정말로 신경 써서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작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